안녕하세요. 소방언론에서 이 부분 정말 까다롭다 하면서도 합격을 위해선 반드시 잡아야 하는 파트가 있죠. 바로 피난 계획 및 대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문제 17개를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단순 암기가 아니고요. 각 선택지가 왜 정답이고 또 왜 오답인지 그 원리를 완벽하게 꿰뚫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이 피난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법규 몇 줄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화재라는 그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학, 그리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건축공학의 철학까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문제들을 풀면서 그냥 정답은 4번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답 뒤에 숨어있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볼 거예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왜라는 질문 딱 가슴에 품고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물 화재 시 패닉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2번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장애, 3번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 4번 건물의 가연 내장재.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 건물의 가연 내장재입니다. 이 문제의 함정은 직접적인 관계라는 이 말에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패닉이 언제 올까요?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 이게 1번 보기죠. 또 숨이 턱턱 막힐 때. 2번 보기고요. 출구가 안 보여서 나 갇혔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올 때. 이게 3번입니다. 전부 내 몸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생명의 위협이죠. 이게 바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가연 내장재에 불이 붙어서 막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가연 내장재는요, 불이 얼마나 빨리 번질 것인가, 즉 화재의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물리적인 조건이에요. 물론 그 결과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나와서 패닉을 유발하지만 가연 내장재 그 자체가 피난하는 사람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 원인의 원인, 즉 간접적인 요인으로 보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바로 이 미묘한 차이를 묻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화재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하고 그 결과로 사람이 직접 느끼는 위협을 구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설계 원칙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2번입니다. 피난 시 하나의 수단이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다른 수단 및 방법을 통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피난 대책의 일반 원칙은 1번 리스크 다운, 2번 피드백, 3번 풀 프루프, 4번 fail safe. 정답은 4번, fail safe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같은 거예요. 평소에 쓸 일이 없지만 타이어 하나에 펑크가 나도 fail, 안전하게, safe, 정비소까지 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거잖아요. 피난에서도 똑같습니다. A라는 비상구가 화염에 막히는 고장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B라는 또 다른 비상구를 만들어두는 것. 즉 시스템의 실패에 대비한 이중 안전장치. 이게 바로 fail safe의 핵심입니다. 와, 스페어 타이어 비유. 귀에 그냥 쏙 들어오네요. 하나의 실패가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 안전장치. 좋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 시의 군집 보행 속도는 약 몇 ms로 보는가? 보기는 1번 0.5, 2번 1.0, 3번 2.0, 4번 3.0입니다. 정답은 2번, 약 1.0 ms입니다. 보통 우리가 혼자서 여유롭게 고르면 1.5 ms 이상도 나오죠. 하지만 화재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사람이 주저하면 뒷사람도 멈칫하고 서로 막 어깨가 부딪히면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런 걸 이제 군집 유동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실험 결과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평균 속도가 약 1.0 ms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난 시간을 계산할 때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렇군요. 혼자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어떤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거네요. 자, 4번 문제는 방금 전에 나왔던 그 fail safe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피난 계획의 일반 원칙 중 fail safe,
fail-saf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난기구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 2번, 피난 설비를 반드시 이동식으로 하는 것, 3번, 본능적 상태에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림이나 색칠을 이용하는 것, 4번, 피난 수단을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한다. 스페어 타이어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오답인 3번과 4번입니다. 이게 fail-safe의 짝꿍 같은 개념인 foolproof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아, 풀프루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둘의 차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fail-safe가 기계의 고장에 대비하는 거라면 foolproof는 사람의 실수에 대비하는 겁니다. fool, 즉 패닉에 빠져서 바보가 된 상태에서도 proof, 증명하듯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요즘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거나 기어 변경이 안 되잖아요. 운전자가 당황해서 실수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피난구의 그 커다란 그림 표시, 픽토그램이나 강렬한 녹색 유도 등이 바로 풀프루프의 대표적인 이해입니다. 와, 완벽하게 정리되네요. 페일세이프는 시스템의 백업, 풀프루프는 사용자의 오작동 방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군요. 그럼 이 원칙들을 가지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한다. 2번, 피난 설비는 고정식 설비보다 이동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3번,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이 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왜 틀렸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입니다. 이동식 소화기처럼 꼭 필요한 설비도 있지만 왕관기나 구조대 같은 핵심 피난 설비가 어디 뒀더라? 하고 찾아야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항상 그 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누구나 예상 가능한 위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신뢰성, 핵심 키워드군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 피난기구로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번 완강기, 2번 화재 속보기, 3번 수직 구조대, 4번 구조대. 써요 하고 알려주는 경보 설비죠. 즉 하나는 사람이 쓰는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도구와 장치, 명확한 구분이네요. 이어서 7번, 피난 동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건물 내 피난 동선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1번, 피난 동선은 그 말단이 길수록 좋다. 2번, 피난 동선의 한쪽은 막다른 통로와 연결되어 화재 시 연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번, 어느 곳에서도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4번, 모든 피난 동선은 건물 중심부 한 곳으로 향하고 중심부에서 지면 등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이상적인 피난 동선의 교과서 같은 설명이죠. 2개 이상의 방향, 즉 fail-safe 원칙과 최종 목적지는 안전한 장소라는 두 핵심을 모두 담고 있어요. 나머지 보기는 왜 위험할까요? 1번, 동선은 당연히 짧을수록 좋죠. 2번, 막다른 길, 데드엔드라고 하죠. 그 자체로 죽음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4번인데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그냥 아수라장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군요. 다음 8번은 좀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피난 허용 온도는 49도에서 66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 시에 고려한다. 이 경우에 온도는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하는가? 1번 무릎, 2번 사람의 어깨, 3번 천장, 4번 바닥. 정답은 2번, 사람의 어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 하필 어깨 높이일까요? 화재 시에 뜨거운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춰서 기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생명과 직결된 호흡기가 위치하는 높이가 바로 어깨 근처입니다. 즉, 공학자들이 사람의 어깨 높이 온도를 측정하는 건 사실상 공기 중에 생존 가능성을 긋는 행위와 같아요. 이 선 아래의 공기는 아직 숨쉴 만하다는 마지막 보루인 셈이죠. 와, 그냥 정해진 기준인 줄 알았는데 생존 가능성이라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에 대한 문제가 바로 9번입니다.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1번, 무의식 중에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나 통로를 사용한다. 기소 본능. 2번, 화재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긴다. 3번,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발화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회피 본능. 4번, 화재 시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추종 본능.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되는 설명이죠. 우리가 불나방에 불에 뛰어든다고 하잖아요. 인간도 위급하면 빛을 향해 움직이는 지광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전된 어두운 공간에서 저 멀리 비상구 유도등 불빛이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몸이 향하는 거죠. 빛이 곧 출구이자 희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어두운 곳으로 숨는 건 오히려 생존 확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고요. 일반 원칙 중 풀프루프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저진영 상태에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하는 원칙. 2번, 피난 설비를 반드시 이동식으로 하는 원칙. 3번, 한 가지 피난기구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원칙. 4번, 설비를 첨단화된 전자식으로 하는 원칙.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패닉 상태, 즉 저지능 상태에서도 실수 없이 쓸 수 있게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하는 것. 풀프루프의 완벽한 정의입니다. 참고로 3번은 페일세이프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처럼 첨단화된 전자식 설비는 오히려 고장나거나 조작이 복잡해서 풀프루프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원시적인 게 최고죠. 네, 이제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규 문제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기억해야겠네요. 11번입니다.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계급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 계급부 크기가 지름 3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 2번,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급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 3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4번, 창의 방범을 위하여 40cm 간격으로 창살을 설치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무창층의 계구부는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안에 갇힌 사람이 탈출하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밖에 소방관이 진입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안에서든 밖에서든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수치들은 정확히 외우셔야 하는데요.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에서 1.2m 이내여야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창살은 소방활동에 치명적인 방해가 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50cm, 1.2m. 소방관이 장비를 메고 통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숫자가 좀 더 와닿네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피난시설의 안전구획을 설정하는 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거실, 2번 계단 전실, 부속실, 3번 복도, 4번 계단. 정답은 1번 거실입니다. 안전구획이라는 건 불이 난 위험한 공간에서 점점 더 안전한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화재가 발생한 거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복도가 있죠. 여기가 1차 안전구획입니다. 복도를 지나 방화문을 통과하면 연기가 차단된 부속실이 나오고 여기가 2차 안전구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안전한 계단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3차 안전구획이 되는 겁니다. 즉, 거실은 안전의 시작점이 아니라 위험의 시작점인 셈이죠. 아, 위험 공간에서 안전 공간으로 나아가는 순서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13번입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동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1번 50, 2번 60, 3번 70, 4번 80. 정답은 1번 50m입니다. 이것도 암기해야 하는 수치인데요. 원칙적으로는 30m 이하예요. 그런데 문제처럼 내화 구조, 즉 불에 잘 견디는 뼈대로 지어진 건물은 쉽게 무너지거나 불길이 번지지 않겠죠? 그만큼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완화해서 50m까지 허용해 주는 겁니다. 아, 건물이 버텨주는 시간만큼 더 멀리서 출발해도 된다는 논리군요. 이어서 14번, 용어 정의 문제입니다. 피난층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번, 피난 계단과 연결된 층, 3번, 대피 공간이 있는 층,
4번,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직접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일본의 곧바로도 비슷한 말 같지만 법규에서는 직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계단이나 복도를 거치지 않고 문만 열면 바로 땅을 밟을 수 있는 층. 그게 바로 피난층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직접, 네, 이 두 글자를 기억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피난자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가장 큰 형태는 1번 T형, 2번 X형, 3번 Z형, 4번 H형. 정답은 4번 H형입니다. 머릿속으로 H 글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왼쪽 날개에서 오는 사람들과 오른쪽 날개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죠? 아, 중앙의 그 좁은 연결 통로요. 바로 거기입니다. 양쪽에서 밀려든 두 개의 거대한 인파가 이 좁은 길목에서 충돌하면서 거대한 인간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최악의 병목 현상이죠. 실제 대형 화재 참사에서 이런 구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진 사례가 많습니다. 동선이 합쳐지는 지점이 가장 위험한 포인트군요.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16번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유효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번 0.5, 2번 0.6, 3번 0.9, 4번 1.2. 정답은 3번 0.9m입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수치라 암기가 필요합니다. 유효 너비, 그러니까 난간 같은 걸 제외하고 사람이 실제로 디디고 다닐 수 있는 폭이 최소 90cm는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90cm 좋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17번 문제입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계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번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제로로 할 것. 3번 계단실에는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4번 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정답은 상식적으로도 4번이죠. 우리가 왜 피난 계단을 만드나요? 땅으로 안전하게 도망가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막다른 길이죠. 당연히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1, 2, 3번은 모두 계단 자체를 화염과 연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들이고요.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 문제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17개 문제를 통해서 피난 계획의 핵심 개념들을 정말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의 정수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세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길, 귀소 본능과 빛, 지광 본능을 따르고 또 남들을 따라가는 추종 본능 존재라는 것. 둘째, 설계의 철학입니다. 페일세이프는 기계의 고장에 대비한 스페어 타이어,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에 대비한 브레이크 잠금 장치. 마지막 셋째, 안전의 숫자들입니다. 내화구조 보행거리 50m, 5개 계단 너비 0.9m, 무창층 계구부 기준, 지름 50cm에 바닥에서 1.2m. 이 숫자들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은 시험 합격을 위한 지식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일상과 연결된 생존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영화관에 가거나 쇼핑몰에 갈 때 잠시 2초만 투자해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2초의 습관이 언젠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지도 모릅니다.